나는 잘 살아온 걸까? 60세가 되던 어느 날 이영아 씨는 거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낯설었습니다. 무언가를 끝낸 눈빛도 아니고 무언가를 시작하는 눈빛도 아닌 그저 멈춰 있는 눈빛.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일까요?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끝일까? 60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멈춰 섭니다. 한번 떠오른 이 질문은 정답이 없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영아 씨는 그 질문을 안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영아 씨는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젊은 시절엔 아침 일찍 출근했고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생각을 놓지 않았고 몸이 아파도 일터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땐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학비가 필요할 땐 잠을 줄였습니다. 집 장만을 할 땐 자신의 꿈보다 대출 이자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집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고 주방에는 식은 밥과 혼자 먹는 국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잠들어 있었고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 그 생각이 10년을 버티게 했고 20년을 견디게 했습니다. 가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갈 수 있어? 그러면 이영아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일이 좀 있어서 다음에 가자. 하지만 그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기다렸지만 이영아 씨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뤘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좀 여유로워지면. 그렇게 말하다 보니 어느새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취미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취미를 가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밀린 잠을 자거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가끔 TV를 보다가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는 생각에 채널을 끄곤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시간을 일과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일을 위해, 가족도 뒤로 미뤘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성실한 가장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책임감 있는 직장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영아 씨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이 어떻게 그렇게 참고 일해요? 물으면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참았습니다. 후배가 실수를 해도 대신 처리했습니다. 야근이 필요하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0년, 4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굽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살면 언젠가 자신이 사라진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각자의 삶으로 바빠졌습니다. 전화는 줄었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후배들이 하나둘 자리를 대신했고
그의 이름은 회의 자리에서 점점 덜 불렸습니다. 정년퇴직 날 박수는 받았습니다. 꽃다발도 받았고 고생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전화는 거의 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며 느긋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일 낮에 TV를 보는 것도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옷을 입어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봐도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면 아직 오전 10시였고 하루는 너무 길었습니다. 이 시기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역할이 사라질 때 생깁니다. 어느 날 습관처럼 회사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후배가 받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영아 부장님 아니, 이제 부장님이 아니시니까 이영아 씨? 무슨 일이세요? 그 한마디에 이영아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그곳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실수로 걸었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을 바친 곳에서 이제는 이영아 씨로 불린다는 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뭐 할까? 물으면 아내는 바쁘게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TV나 봐요. 나는 할 일이 많아요. 동창 모임도 있고 봉사활동도 가야 하고. 아내에게는 여전히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만날 사람도 있었고 가야 할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영아 씨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면 더 서운했습니다. 아빠,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아빠, 미안. 애들 재우느라 바빠. 주말에 통화하자. 하지만 그 주말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잠깐 들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어? 힘든 건 없고? 하지만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잘 되고 있어. 별로 힘든 거 없어? 그리고는 금방 일어섰습니다. 아빠, 나 가봐야 해. 약속이 있어서. 이영아 씨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조언도 해주고 도움도 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많은 60대가 힘든 이유는 몸 때문이 아니라 쓸모있던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영아 씨는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도 직장인으로서의 역할도 서서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외로워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영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쓸모 없어졌다고 느껴진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걸.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영아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아무데도 속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영아 씨에게도 꿈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젊었을 땐 여행을 가고 싶었고 사진을 배우고 싶었고 악기 하나쯤은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은퇴하면. 그 말은 항상 합리적으로 들렸고 항상 옳은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20살 때는 기타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걸 보고 부러웠습니다. 악기점 앞을 지나가며 몇 번이나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쇼윈도에 걸린 나무색 기타가 참 예뻤습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취업 준비가 먼저야. 취직하고 나서 사야지. 하지만 취직하고 나니 더 살 수 없었습니다. 30살 때는 유럽 여행을 꿈꿨습니다. 서점에서 여행책을 샀습니다. 밑줄을 그었고 가보고 싶은 곳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스위스의 알프스. 밤마다 그 책을 펼쳐보며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날짜가 잡히자 그 책은 서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결혼 자금이 먼저야. 신혼여행으로 가면 되지. 하지만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아이 생기면 돈 많이 들잖아. 조금 아껴야지. 40에는 사진을, 50에는 등산을 꿈꿨지만 결국 하나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대부분 영원히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나중에를 10년, 20년, 30년 반복했습니다. 돈은 아꼈고 시간은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감각이 없었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아내가 놀라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는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고 장거리 여행도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이영아 씨는 문득 오래전에 샀던 여행책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표시했던 곳들, 가보고 싶었던 곳들, 이제는 가지 못할 곳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들어간 그 악기점 전단지, 살 수 있었던 기타, 이제는 손가락도 잘 안 움직입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이영아 씨는 매일같이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덜 아꼈어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날 이영아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나중을 위해 오늘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나중이 왔을 때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던 곳은 멀었고 하고 싶던 일은 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예금을 합치면 제법 큰 돈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이 정도 돈만 있었어도 뭐든 할 수 있었을 텐데 돈은 시간을 벌 수 없습니다. 건강도 살 수 없습니다. 이영아 씨는 통장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적어두었던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유럽 배낭여행. 이제는 비행기에 오래 앉아있기도 힘듭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은 위험할 수 있다고. 기타 배우기. 이제는 손가락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재활치료사는 말했습니다. 꾸준히 하면 조금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악기를 배울 정도는 아니라고. 마라톤 완주. 이제는 천천히 걷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팡이 없이는 멀리 가기 어렵습니다. 사진 배우기. 카메라는 무겁습니다. 한 손으로 들고 여기저기 다니기엔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줄을 그어 지우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 수 있었던 것들, 해보고 싶었던 것들, 꿈꿨던 것들, 모두 이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영아 씨는 아내에게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덜 아꼈어도 한 번쯤은 살아볼 수 있었을 텐데. 아내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후회되는 게 많아. 나도 하고 싶은 거 많았어. 요가도 배우고 싶었고, 그림도 그려보고 싶었어.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었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어보고 싶었어.
그런데 늘 살림이 먼저였고, 아이들이 먼저였고, 당신 뒷바라지가 먼저였어.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의 후회를 나눴습니다. 돈을 모으느라 못 가본 곳들, 아이들 키우느라 못 해본 일들, 책임지느라 포기한 꿈들, 참느라 잃어버린 시간들. 그 대화는 길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두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서로의 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60대의 통장은 채워져 있지만 60대의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동안 우리는 삶을 미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들에는 분노도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후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영아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아픈 순간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을 때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찾아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영아 씨는 아직 살아 있었고 아직 오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전처럼 멀리 가지는 못해도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이영아 씨는 처음으로 혼자 공원에 나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그 느린 걸음이 이제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몰랐을까?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걸, 이렇게 평화로운 걸, 이렇게 충분한 걸. 사진 대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오늘 본 것들을 적었습니다. 구름 이야기, 바람 이야기, 새 이야기. 악기 대신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클래식 채널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직접 연주하지는 못해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도 가입했습니다. 평생 회사 서류만 보다가 처음으로 소설책을 빌렸습니다. 읽는 게 느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읽으며 문장 하나하나를 음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책에서 이런 구절을 만났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에 집중하면 아직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고 싶은 거 없어?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요가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 그래서 두 사람은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몸도 안 따라주고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였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서툰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가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강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에 이영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 시도하고 있다는 것,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젊을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미루지 않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이영아 씨는 매일 작은 것들을 했습니다. 공원 산책, 일기 쓰기, 음악 듣기, 책 읽기.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었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다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60세 이후를 잘 사는 사람들의 비밀은 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이영아 씨와 닮은 분이 계실 겁니다. 평생 성실했고 참아왔고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분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지쳐 있는 분들. 어쩌면 후회가 남아있는 분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가족을 지키느라 자신을 희생했고 책임을 다하느라 꿈을 미뤘고 살아내느라 버텨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수 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잘 살아온 것과 잘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미뤄둔 것들을 하나씩 꺼내볼 시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이영아 씨처럼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비싼 것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하면 됩니다. 공원 산책이면 충분합니다. 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음악 한 곡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꼭 큰 결심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오늘 나를 위해 무엇 하나를 해볼 수 있을까?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짧은 산책이면 충분합니다. 미뤄둔 취미를 검색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이제 와서 뭘 해봤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후회는 나이를 먹이지만 시도는 나이를 잊게 합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여러분이 숨쉬고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후회를 하나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후회 하나를 줄이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택입니다. 이영아 씨는 지금도 매일 공원을 걷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걷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야 살아가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작은 동행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이야기에서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